안녕하세요. K포커스입니다. 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후보님께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권 교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변화될 모습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우리는 살펴보아야겠죠. 우선 후보 당시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250만 가구 공급, 민간주도 200만 호, 공공주도 50만 호.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이 신규 택지 개발은 어렵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뒤인 24년까지 지역별 아파트 입주 물량만 보더라도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부족한 현상이 있을 때는 항상 동반해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시장이 불안하게 되고, 두 번째는 기다렸던 매수 대기자들의 부동산 투자 심리가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광역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외곽의 신축 아파트보다도 도심 안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광주의 신축 공급 물량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은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재건축 사업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러한 재건축 규제가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재건축 공약에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면제, 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광주만 보더라도 오래된 아파트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규제에 막혀 실상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많은 재건축 대상지들이 앞으로는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30년 차가 넘어가고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었던 주택이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주택들 또한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는 관리 처분 인가에서 멈춰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건축은 초기 단계의 아파트를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남동, 월계동, 봉선동, 금호동, 광청동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된 아파트나 광주의 초기 지구단위 계획 지역 또한 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구도심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진행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관리처분 인가까지 아무리 빨라도 5년에서 9년까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될지에 대한 여부는 다음 정권까지도 기다려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중간 단계까지 진행한 관리처분 단계까지의 아파트는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까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할지 기다릴 수만은 없고요. 재건축 부담금 또한 얼마나 줄어들고 올라갈지는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가 열쇠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재건축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된 재건축보다도 재건축 초기 단계인 아파트들이 오히려 좋은 투자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재건축이라는 부동산 투자의 방식도 앞으로는 정권 교체로 인한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자 시절 항상 말씀하셨던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